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 시간에는 석양 증후군과 그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석양 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또 우울 증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, 석유 증후군은 대상자의 규칙적인 생활에 변화가 생긴 후 더욱 자주 발생하고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며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더욱 충동적으로 또 행동하게 된다. 그래서 그 특징으로는 석영 증후군 대상자는 낮에는 이렇게 유순하지만 저녁 한 8시에서 9시 정도가 되면은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또 옷을 입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문을 덜거덕 거리거나 바닥을 뭐 또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등을 한다. 그렇습니다. 그 저녁 때가 되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옷을 또 갈아입고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요양원에서 그렇습니다. 그걸 바로 석영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기본 원칙으로는 해질녘에는 그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또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, 두 번째로는 그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뭐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.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, 애완동물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거는 요양원 같은 데서는 좀 어렵습니다. 그건. 그 다음에 세 번째,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. 그렇죠. 낮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곤하게 또 이렇게 그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. 낮에 뭐 할 일이 없다고 그냥 침대에서 계속 자다가 또 저녁 때만 되면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낮에 절대로 저으면 안 됩니다. 네 번째,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다. 신체적 제한은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화내고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악화시킨다. 그러니까 신체적인 제한. 네.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뭐 소리 지르거나 몸부림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고집 부리는 행동을 더욱 유발시킨다는 얘기죠. 그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말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신체적인 제한이라면은 그 침대 틀에다가 뭐 손을 이렇게 뭐 묶는다든지, 그런 거 묶는 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. 근데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그 못 다니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요양원에도 그 CC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CTV에 그런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 약하게라도 신체 부위에 묶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돕기 방법으로, 첫 번째는 치매 대상자들은 인형이나 애완동물 낯익은 소리를 듣거나 옛날에 매우 좋았던 일을 함으로써 이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는다.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.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정서적으로 그 치매 대상자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서 같이 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 치매 대상자가 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대상자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산책을 시킨다. 그 산책시키는 건 이제 낮에 산책을 많이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, 그 맑은 공기를 좀 세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그 치매 대상자의 그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데 산책이 아주 좋습니다.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그 뭐 가까운 곳에 어떤 그 꽃길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그 다니는 것도 좋고요. 그 다음에
네 번째로는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,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데 도움이 된다. 예. 그 잠자기 전에 따뜻한 음료수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 속이 좀 풀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등 마사지도 이제 요란스럽지 않은 거, 이제 아주 그 가볍게 하는 거, 그런 거. 그 다음에 또 음악 듣기는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음악, 그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음악,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켜주면은 자장가 같이 들려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 다음에 TV를 켜놓거나 밝은 조명이 또 도움이 된다. 여덟 번째입니다. 그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.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는 치매 증세가 진행이 되면서 성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므로 부적절한 행위는 뭐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, 일부 치매 대상자는 뭐 자의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, 성기 노출 등의 성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. 예,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참고로 치매로 인해 가행 성행동을 하는 대상자는 뭐 부분적이죠. 뭐 많지 않죠. 그렇지만은 또 성행동이 감소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죠. 그리고 이제 옷이 너무 꼭 끼어서 불편하거나 사타구니 있는데 아랫도리가 간지러워서 혹은 목욕탕에 가고 싶어서 바지를 벗을 수도 또 있습니다. 예, 그런 경우도 뭐 드물게는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 치매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는 관심이 없음을 알아야 하고, 두 번째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예. 세 번째,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된다. 네 번째,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. 그렇죠?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벗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벌과 보상,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. 다섯 번째, 이상한 성행위가 약물 복용 때문에 유발될 수 있음을 또 이해해야 한다. 예, 약물 복용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이상한 성행위가 또 유발이 된다는 그 학계의 또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치매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의복으로 인한 그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땐 또 해결을 해줘야 된다. 예, 대소변을 보고 싶은데 그건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는 이상하게 이제 뭐 바지를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벗는다든지 성기를 내놓는다든지, 예, 그런 경우가 뭐 드물게는 있습니다.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요용 보호사는 그러한 행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. 예,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고 한다고 경고하는 거는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좀 머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깨친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하던 행동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. 그 치매 대상자 성적으로 막 이상하게 그 여자 어르신들 있는 데서 이제 가까이 가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은 방문객을 제한하여 또 이렇게 사고를 예방한다.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그걸 봤는데 이상하게 치매 대상자 남자 어르신이 한 여성 어르신을 좀 이렇게 느낌으로 어떻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옆으로만 자꾸만 가려고, 그리고 이제 이상한 행동도 또 하려고 하고 말로도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그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두 사람의 관계를, 사이를 좀 격리시켜야 됩니다. 격리를 시켜서 어떤 미연의 사고를 또 방지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적 행동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알리고 상의한다. 의사나 뭐 간호사에게
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만은 이제 뭐 약을 쓴다든지 어떤 그 방법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